이제 김동연이 누군지 아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임종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임종석은 이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 손은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손은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옳은 말로 시작합니다. 단죄는 사법 절차에 맡겨두고 민주당은 갈갈이 찢긴 나라를 치유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쓰라 있는 거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게 남은 당연한 숙제이고 책임입니다. 여당 같은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인사검증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을 비서실장 때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저 청문회와는 관련 없어요. 청문회 이전에 이미 그 사퇴했기 해임됐기 때문에 비서실장에서. 그래서 언제 그걸 했어야 되느냐? 중앙지검장에 임명할 때, 그런 고위 공직에 임명할 때 반드시 비서실에서, 비서실이라는 게 그 공직기강이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이죠. 민정수석실에서 스크린 해가지고 그걸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임종석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도. 그래서 내가 문임 노조에서 이미 들어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비서실장을 했거든.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답답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지방 분권 조치는 왜 제대로 안 했는지 그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안 했는지. 외교통상에 대한 민주당 표 버전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재는 많아요. 근데 너희들 빼고, 친문 세력 빼고, 친문 세력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말아먹은 사람들을 다시 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학생들 연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직에 나와서 그 높은 권한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제 주들이 포용하고 통합한 적이 없거든, 이놈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 가지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이른바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캠프는 그렇지, 당연히. 당연히 여러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데 내가 그걸 구성할 때는 다 머저리 같은 사람들, B급들, C급들 다 앉혀놨잖아. 친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실패의 원인은 무능함 그 자체였어요. 2012년 실패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었습니다.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신뢰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야말로 탄핵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이재명이 명실상부한 유능한 지도부를 만들자 윤석열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빛의 속도로 막아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야당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계엄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임종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 다 한 게 아니라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임종석에 관심이 있으시면 236강, 334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석의 무식함과 무능함, 통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 국가를 가져갑시다. 2분 30초짜리인데 들어볼 것도 없어요. 너무 한심한 소리라서. 내가 임종석을 절대 공천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개념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죠. 기본소득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랬던 거예요. 임종석은 같은 식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민주당이에요. 자기가. 아이고, 야. 이재명은 다시 대선에서 패배하고 인천 계양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로 나서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하자 뭐라고 얘기했냐? 같은 식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은 빠져달라는 거지.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서 또 당대표로 0.5선짜리가 감히 자기는 몇 선이나 했는데. 내가 임종석을 절대로 공천하지 말라. 내가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담벼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퀄리티는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야만 에퀴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정해진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이는. 임종석은 상상력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전대협 의장 때는 상상력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상상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현실은 맨 왼쪽과 같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주니까 누구라도 똑같이 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담장을 넘은 요 사람들에게, 요 불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이 사람들도 같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이게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펜스가 뭡니까? 요 보이지 않는 요 펜스가 뭐예요, 요게? 요게 빨대예요. 요 빨대. 그 빨대를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담장이 없어졌어요. 전관 예우가 없어졌습니다. 불로소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빨대를 치웠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임종석은 머리가 안 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 차례 임종석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랬더니 굿모닝 충청에서 내 걸 가져다가 임종석을 까는 거를 그대로 실어줬습니다. 제가 236강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깠는지 보시고 싶은 분은 거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종석이 얼마나 유치하고 비겁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이중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땅은 넓지만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예요. 인천은 2개고 강원도는 6개고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접경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사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를 놓고 박 시장과 박원순 시장과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단체장을 강원지사, 경기지사 중 반드시 한 명만 골랐어야 한다면 어떤 이유로 경기도지사는 빠지고 강원도지사만 선택됐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심지어 썼어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누구였냐? 임종석이었습니다. 임종석은 이재명을 빼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도지사만 방북 수행원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뺐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문재인이 그렇게 했죠. 문재인이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죠. 문재인이